안녕하십니까. 서 대표입니다. 저희가 2025년 2월, 2024년 12월이군요. 2024년 12월 맨 마지막 주에 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2025년이 지금 되게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단 주식에 관련된 얘기만에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채권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금리가 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FRB가 금리를 금방이라도 100bp 혹은 150bp 정도 내려줄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가 싹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 둘 다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진입해 있는 2025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기관 투자가들은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중요한 힌트들을 저희가 조금 끄집어내서 공유 드리려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미국 시장 계속 좋을까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 주식시장 내에서도 만약에 미국이 뭐 좋건 나쁘건 떠나서 그냥 M7은 좋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리면 이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을 투자할 때도 그리고 채권을 투자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심화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식회사 유럽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유럽이 미국보다 성장률이 사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보라색 라인 쫓아가 보면 절대값 자체가 경제 성장률 2025년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2025년 예상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미국은 올랐고요. 유럽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현명하게 내년을 이제 예상을 하고 유럽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의 성과가 더 좋게 연말이 되면 될수록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스마트 머니들이 이미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주식시장에서 반영시키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이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국가에 중요한 옵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번째는 재정 정책이고요. 직접 돈을 쓰는 거죠. 두 번째는 통화 정책입니다. 금리를 통해서, 유동성을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유럽은 나쁘니까 내년에 일단 재정 정책을 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권 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내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떨어지는 속도를 보게 되면 역성장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빌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는 가장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주는 것도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거든요. 이 일론 머스크의 정부 부처의 이름이 정부 효율성 부서 아니겠습니까? 정부 효율성 부서는 그 사이 동안에 이제 정부를 더 비대하게 하지 않고 돈을 막 뿌려가면서 재정 정책을 쓰지 않으면서 정부를 운영해 보겠다라는 스탠스가 그대로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특히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보여주는 전형적인 행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럼 재정 정책이나 그리고 통화 정책 측면에서 유럽은 좀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금리도 좀 공격적으로 내리고 재정 정책 좀 적극적으로 좀 하고 이런 부분에 비해서 미국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지금 내년에 대한 기대를 유럽이 아닌 미국에다 대부분 하고 있고요. 정확히 말한다면 ex-US, 즉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기대는 지금 별로 없고 오히려 대부분 미국에 대한 기대만 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주식시장에서 선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럼 유럽의 상황을 진짜 국가 기준으로 마치 한국처럼 골치 아픈 국가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국가를 한번 보실까요? 그 국가는 바로 독일입니다. 옛날에 이제 뭐 옛날과 달리 이제 유럽의 병자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독일인데요.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나빠졌냐면 약 1.5 정도로 이제 예상되었던 GDP 성장률이 지금 보면 0.5까지 떨어졌습니다. 3분의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 난 셈인데요. 한국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독일이 무엇을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재정 정책을 열심히 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도 공격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금리를 높게 가지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할 거냐? 유로한테 야, 다 같이 지금 경제 성장이 나빠지고 있으니 금리 내리자. 인플레이션 지금 문제냐? 지금 경제가 망가지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유럽 전체 분위기를 독일이 이끌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고 한다면 한국 역시도 그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재정 정책도 열심히 공격적으로 쓸 것이고 물론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지금 한국에 있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재정 정책도 열심히 쓰고 그리고 통화 정책도 특히 금리의 인하 속도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를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미리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는 미국을 쳐다보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국가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그 중에 이제 한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고르는 부분이 오히려 2025년에 좋은 성과를 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그러면 특정 시장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시장 내에서 특히
미국이 조금 지지부진해도 M7은 좋은 거 아니냐? M7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M7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 큰 IT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애플부터 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친구들인데요. 이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EPS, 즉 주당 순이익의 증가율을 보면 2023년이 빨간 색깔이었고요. 2024년이 빨간 색깔이었고요. 2025년의 예상치가 파란 색깔입니다. 둘 다 엄청나게 이제 연말이 되면 될수록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하늘을 찌를 듯한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니까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M7 같은 경우 주가가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기업들, S&P 500이니까요. 500개 기업 중에서 이 7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어떨까요? 이들의 전체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M7을 제외하면 이제 종목은 S&P 500 중에서 493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시는 게 493개에 대한 이익 추정치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그려놓은 건데요. 뭐 이게 2025년에 대한 추정치가 사실 연간으로는 좀 유지가 되다가요. 연말 돼서 쿡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S&P 500 2025년 이익 추정치는 약간씩 좀 증가하는 것으로 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앞서 보셨던 M7의 이익 추정치가 연말에 확 폭등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를 상당히 신뢰하는데 가끔 저희가 헷갈릴 때가 있는 게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연말 됐는데 주가가 예상보다 좀 많이 오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익 추정치를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이익 추정치가 너무 낮다.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럼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설명력을 좀 올리기 위해서 이익 추정치를 좀 보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올려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간에서는 제가 20년 넘게 이제 이 시장에 이제 있어 본 바로는 조금 반대 경우의 수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따라서 이익 추정치를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하향 추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S&P 500이라는 이제 미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들 것 같고, 그동안 대부분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모였는데 자금이 만약에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주식 경제가 좀 나빠진 그런 모습을 보일 테고, 그럼 나빠진 그런 구간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시장 혼자서 지금 혼자서 막 좋지 못하다, 그리고 그 부분을 누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제일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이라든지 이런 국가 같은 경우는 일단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쓴다고 해서 꼭 미국보다 좋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려하는 정도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로는 이제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낮춰주게 되면 시장에 기회비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자산을 좀 더 투자해도 되는, 그리고 일반적인 서민 경제에 있어서 빚을 내서 사실 생활을 하고 있거나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이 도와줄 수 있는, 즉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산업, 이런 것들이 분명히 투자하는데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일단 채권 측면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절대금리가 가장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채권을 투자하는 데서 기본 금리 기준으로는 미국이 유리하겠지만, 만약에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채권을 매매해서 이제 돈을 버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얼마나 내려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통화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를 선택하시는 것도 채권 투자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만약에 미국의 M7의 어떤 이익 증가율에 대한 사실 우려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정부가 사실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분명히 내년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되는 구간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부분의 기본적인 전제는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재정정책이냐 통화정책이냐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서 제대로 워킹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이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도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2024년 12월 마지막 주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서 변경되는 포인트는 저희가 따로 또 업데이트해서 꾸준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대표였습니다.